저희가 준비한 제목 그대로인데요. 지난해 윤석열 총장 징계 실패와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으로 작년 연말에 큰 시련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위기에 더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주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한 여론조사 하나를 볼 텐데 최근에 누굴 지지하냐, 대권 후보, 서울시장 이런 거 말고 현 정부가 촛불전신을 잘 계승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 중에 1명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촛불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17년도에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또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요 단지 민주당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 아시겠지만 당시에 지금 옛날에 새누리당 그 내부에서도 사실은 동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촛불 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보수 인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촛불이라는 그 정신이 뭐냐면 좀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되겠다. 또 우리 많은 또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좀 더 경제가 좋았으면 좋겠다. 각자 참석한 부분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촛불 정신을 독점해버렸죠. 왜냐하면 촛불 정신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촛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저는 이 촛불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한 진영의 촛불로 국한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로 놓고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 한 게 뭐지?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그냥 버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과연 검찰 개혁일까? 부동산 안정일까? 일자리 많을까? 이게 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촛불 정신이 잘 계승되고 있는가라 물론 사람마다 뜻은 다를 거예요. 예.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뭐다? 라고 이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그 대답을 선뜻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솔직히 대답을 못하겠어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진영의 촛불로 국한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친문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모아봤습니다. 강성 지지자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요. 3,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검찰개혁해라, 사법개혁해라, 탄핵하라. 180석 주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000통을 지었는데 지금도 내 전화기에 1,000통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면론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의 반발이 아주 상당해요. 그래서 이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죠. 물론 오늘 사이에 사면론은 조금 이낙연 대표가 좀만 가라앉히긴 했습니다만 대표 사퇴라는 얘기까지 그 여당 내부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가 사실 승부수를 걸었지만은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은 지지층이 저렇게 나올 것은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국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지지층이 친문 지지층이라 하는 곳이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완전히 경랑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배든지 집어삼킬 기세로 지금 이제 먹이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낙연 대표도 이번에 좀 느낀 게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강성 지지층에 대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지지층으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이 배를 덮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현 부대표님도 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아까 지금 서른 의원도 얘기했던 그 핵심 지지층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실제로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간에, 강성 지지층이 그 정치 과정에 인풋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관해서는, 이 대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에
그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이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이런 충격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충정을 이렇게 보이고 강성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진정성 있는 어떤 충정을 보이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또 정치의 과정이니까요. 예.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라는 어떤 그 대상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정치인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목소리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소식도 좀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영상이 좀 얘기하는 중에 나갈 텐데,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결국 논란이 돼서 이 캠페인을 중지하긴 했더라고요, TBS가. 네, 사실 많은 분들이 TBS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서울시민 세금으로 1년에 300억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서울시민 모두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TBS가 과연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방송인가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요. 예. 이 캠페인 같은 경우도 TBS에는 그냥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운동이다. 그리고 민트색이 TBS의 상징색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불과 4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민감한 시점에 1이라는 특정 정당의 어떤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부각시키고요. 색깔을 보게 되면 지금 나오는 포스터는 좀 덜합니다만 유명인들이 DJ들이 나와서 하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파란색과 노란색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 소지는 진즉 차단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문시 관련된, 촛불 민심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얘기와 TBS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